카카오톡으로 만든 은행. 아니요, 이젠 그냥 국민은행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카카오뱅크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쓴다는 이 압도적인 금융 플랫폼,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이 대단한 국민은행의 주주가 되셨다면 지금 계좌에 찍혀 있을 수익률이 바로 이겁니다. 고점 대비 무려 마이너스 64.5%. 와,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아니, 다들 쓰잖아요. 그런데 왜 주가는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 이렇게 6단계로 구성해봤습니다. 카카오뱅크라는 거대한 나라부터 시작해서 수익의 비밀, 그리고 빛과 그림자까지 성장을 가로막는 벽들을 지나 미래 돌파구를 확인하고 나면 마지막엔 여러분의 선택만 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이름하여 카카오뱅크 제국입니다. 2016년에 회사가 세워지고 2017년에 서비스가 딱 시작됐죠. 그리고 불과 4년 만이에요. 2021년에 코스피에 상장하면서 시가총액이 3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뭐 기존 금융지주사들을 그냥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챔피언의 등장이었죠.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고객 수가 2,624만 명,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앱을 켜보는 사람, 그러니까 MAU라고 하죠. 이게 무려 1,997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카뱅의 국민인 셈이죠. 정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제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 그럼 대체 돈은 어디서 버는 걸까요? 두 번째 장에서는 카카오뱅크 수익의 비밀, 바로 이자와 플랫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은행의 기본 원리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고객한테 예금을 받아서 이걸 수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돈을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여신이라고 하고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 차이가 바로 은행의 밥줄입니다. 카카오뱅크도 당연히 이 두 개의 기둥이 사업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익 비중을 뜯어보면 카카오뱅크의 진짜 정체가 보입니다. 물론 예대 마진,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70%로 가장 크긴 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나머지 30%입니다. 바로 플랫폼 수수료 같은 비이자 수익. 이게 정말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카카오뱅크를 그냥 은행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금융 플랫폼이라고 불러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이 절대 강자의 빛,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동시에 한번 살펴보죠. 도대체 무엇이 카카오뱅크를 지금의 자리에 올려놨고 또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는지 말이죠. 우선 빛, 강점부터 볼까요? 경쟁자인 토스뱅크나 K뱅크랑 비교해보면요. 이건 뭐 거의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예금 대출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이 부실 대출 비율, NPL 비율도 가장 낮아요. 한마디로 인터넷은행 삼형제 중에서는 가장 덩치도 크고 가장 튼튼하다는 얘기죠. 하지만요,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이죠. 첫 번째 그림자는 카카오뱅크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카카오톡 생태계에서 시작됩니다. 이 강력한 무기가 역설적으로 오직 개인 고객에게만 통한다는 명확한 한계가 되고요. 또 100% 모바일이라는 압도적인 비용 효율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정부 규제 같은 외부 충격에 너무나도 취약해지는 약점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버는 돈, 즉 자기 자본 이익률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는 거, 이 지독한 모순, 이게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장에서는 카카오뱅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외부의 위협들, 그러니까 성장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거대한 세 개의 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벽은 바로 금리입니다. 은행 수익성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순이자 마진, 님이 2.48%에서 1.81%까지 그냥 뚝 떨어졌어요. 쉽게 말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은행의 가장 기본적인 장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죠. 두 번째 벽은 채권 시장의 변덕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고객들한테 받은 예금을 채권에 꽤 많이 투자해놨거든요. 근데 만약 시장 금리가 확 올라버리면 가지고 있던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큰 손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포트폴리오 안에 숨겨진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벽, 바로 정부 규제라는 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춰야 하고요. 가계대출 총량도 묶여 있어요. 한마디로 쌩쌩 달리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정책의 천장이 계속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형국인 거죠. 네, 금리, 채권, 규제. 바로 이 세 개의 거대한 벽이 카카오뱅크의 수익성, 즉 ROE를 짓누르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결국 뻥 뚫린 고속도로를 달리던 성장에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여러 개 나타난 셈이죠.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는 이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미래를 향한 돌파구, 글로벌과 AI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준비한 반격 카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밖으로 나가는 거. 인도네시아랑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는 글로벌 확장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안에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AI 기술로 금융앱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끌어올리고 필요하다면 M&A를 통해서 덩치를 키우는 내실 다지기 전략이죠. 이 전략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치도 내놨습니다. 2030년까지 ROE는 15%까지 끌어올리고 주주 환원율은 50%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 수익은 매년 20%씩 성장시키고 고객 수도 3천만 명까지 확보하겠다. 이 숫자들 나중에 카카오뱅크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테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이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이 저울 하나가 지금 카카오뱅크의 모든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쪽 추에는 6.84%라는 솔직히 좀 아쉬운 수익성 ROE가 올라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1.71배라는 여전히 높은 평가 PBR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는 현재의 주가를 설명하기가 좀 버겁다는 거죠. 이 불편한 진실이 바로 투자자들 앞에 놓인 밸류에이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는 명확하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카카오뱅크의 플랫폼 잠재력과 해외 진출의 성공을 믿고 좀 길게 보고 함께 가는 장기 투자의 길.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은 수익성이나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으니 이게 좀 해소되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단기 관망의 길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관점이죠. 카카오뱅크, 과연 한때의 영광을 뒤로하고 추락하는 거인일까요? 아니면 더 큰 도약을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챔피언일까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그 결정과 책임은 여러분 각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흥미로운 기업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